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18강 시작하겠습니다.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하는데, 자, 이게 지금 라인 프리딕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우리 리스트 스퀘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결국 데이터셋에서 베스트 라인을 찾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우리가 레지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레지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의 리그레션, 인퍼런스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퓰레이션에서 샘플을 구한가지고 샘플 가지고 우리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울기하고 절편에 대해서 얼마나 이 샘플링을 다르게 함에 따라서 얼마나 이렇게 언서턴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퀴즈가 있었는데, 퀘션이 있었는데, 디스커션이 레지듀얼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디스커션 퀘션을 보면 우리가 리그레이션 라인을 우리가 뽑았는데, 뽑아서 보니까 평균 레지듀얼이 10이더라. 그러면 실제 리그레이션 라인이 지금 어떤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레지듀얼이 10인가 이제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을 가지고 직선을 쫙 구했는데 그 리그레이션 라인과 실제 점들 데이터셋 간에 Y축으로 그 거리 동일한 X에 대해서 쭉 올라갔을 때 그 라인과 만나는 점과 실제 데이터 포인트 간 내 그 차이 그걸 우리가 레지들이라고 했고 그 레지들이 전부 평균을 구했는데 다 10이더라. 이 말은 그 라인이 너무 밑에 있다는 거죠. 사실은 좀 더 위로 올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이게 레지듀얼이 X에 포지티브리 콜레이트 돼 있다. 이 말은 이제 레지듀얼이 우리가 이제 레지듀얼 플롯을 찍어보면 그 레지듀얼의 값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막 이렇게 점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리그레이션 라인을 끄면 Y는 0이라고 하는 그 X축 라인하고 동일한 어떤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X에 포지티브하게 위로 올라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 말은 X축으로 갈수록 레지들 값이 점점 커지고 뒤쪽으로 갈수록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점점 커진다 이런 의미죠. 그 말은 레지들 리그레이션 라인이 너무 원래 있던 퍼펙트한 리그레이션 라인에 비해서 위로 밑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이게 이 리그레이션 라인의 기울기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지듀얼을 구해보니까 중간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양쪽 끝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혹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0보다 더 값이 떨어진다. 그 말은 얘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리니어하지 않은데 난리니어한데 직선으로 피팅을 시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각자가 이게 한번 고민해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딱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리그레이션 모델에 대한 건데 리그레이션 모델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원래 이 데이터가 이게 직선이다. 원래 직선이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에 대한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고 그 correlation coefficient가 결국은 이제 이 regression 라인을 구하면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레지드얼에 대해서 혹은 에러에 대해서 다 제곱해가지고 평균 내서 그것을 루트를 취했을 때 그 값이 그 리그레션 라인을 제대로 찾았다면 그 값이 가장 최소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직선이었다고. 원래 데이터 자체를 만들기 전에 원래 직선이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떠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는 원래는 요 점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노이즈가 약간 들어갔다. 근데 그 노이즈가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평균은 0이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값으로 확률로 이 디스턴스가 플러스로 혹은 마이너스로 값이 있는 그러한 노이즈가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자, 그죠? 자, 그래서 원래 이 직선이었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랜덤하게 요 밑에 값이 있는 것처럼 또 요 위에 있는 값처럼 이런 값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시그널은 원래 라인이었어. 이 두 개의 이 애트리뷰트 예를 들면 이제 뭐 왼쪽은 키, 오른쪽 몸무게. 그래서 키와 몸무게 관계가 원래는 이런 직선인데 원래 이상적으로. 근데 사람마다 재보면 어떤 사람은 약간 키가 좀 큰 사람도 있고 혹은 키가 좀 작은 사람도 있고 그것처럼 같은 동일한 몸무게에 대해서 혹은 반대로 동일한 키에 대해서 몸무게 좀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이제 원래 모델은 직선인데 시그널에 대해서 이렇게 노이즈가 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방금 봤듯이 요 데이터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까 봤던 그 라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거 하고 사실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요 데이터가 X축과 Y축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게 가장 잘 피팅하는 라인을 찾는 것과 사실은 같은 문제다. 자, 그래서 우리 데모를 잠깐 볼게요. 이거는 우리 뭐 그냥 원래 쓰던 거. 요게 스탠다드 유닛으로 바꾸는 거 correlation, slope, intercept, fitted value, 레지드로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건데 그냥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자, 리그레이션 모델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뭐 복잡한데 뭐 잠깐 살펴봐도 자, 되겠어요? 잠깐 볼게요. 자, 이게 draw and compar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이제 slope과 intercept, 이제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를 아까 뭐 100개, 그럼 점을 100개를 쫙 찍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찍나 하면, NP에, 설명을 그때 잘못했는데, 랜덤에 노멀 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갔는데,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고, 샘플 사이즈를 이만큼 해가지고, X를 구하고, 그 다음에, X 리밋은 요 X의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가지고 X 리밋을 구하고, 에러는,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6이고, 샘플 사이즈 이만큼 되도록 하는
에러를 구해가지고 실제 y는 x에다가 원래 true slope 있잖아요. 원래 true slope에다가 곱하기 true integer 해가지고 여기다가 에러를 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 사실은 원래 라인은 모르는데 원래 데이터 자체가 라인에서부터 출발했다 치고 그 라인에서 x는 그냥 중간에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준 편차가 5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샘플 사이즈만큼을 x 값을 구하고 그에 대해서 y는 그냥 원래 이 직선 방정식 넣어가지고 바로 y를 구하면 직선만 쫙 나올 텐데 거기다가 이 에러라고 하는 거를 또 약간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등비 분포를 갖는 에러를 대가지고 x, y에 해당되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샘플이라는 테이블. 그 샘플을 x, y에 대해서 스캐터 플러스를 해가지고 점을 쫙 찍어요. 직선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직선을 그리죠. 녹색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요 실제 라인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x와 y만 가지고 스캐터 플롯 해가지고 점만 보여줘요. 라인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스캐터 플롯 해가지고 피팅을 시켜요. 이때 우리가 fit 라인을 추루를 하면 얘가 알아서 이 파이썬에서 알아서 이 샘플 데이터 이 테이블의 x, y에 대해서 직선을 옵티멀한 직선을 우리가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게 리그레션 라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문제로 풀었던 것과 동일한 라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제 추루 라인을 그린으로 또 한 번 더 찍어가지고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평균이 기울기가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와 인터셉트고 10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찍었어요. 아이고, 이거를 먼저 실행시키고 얘를 실행시키면 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2고 쭉 가면 아마 절편이 마이너스 5겠죠. 그 다음에 10개의 점을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개의 점을 쫙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선을 싹 빼고 요 점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을 리그레이션 라인을 구했어요. 구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방금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던 그 직선 이거는 안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랜덤하게 10개를 찍어가지고 했으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정규 분포를 갖는 어떤 그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10개만 샘플링 했을 때 그걸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하면 혹은 평균을 구하면 원래 처음 출발했던 거 똑같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동전을 10번 던지면 한 번 던지면 앞면이 2분의 1, 뒷면이 2분의 1이면서 항상 그런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한 번만 딱 던지면 앞면이 나든지 뒷면이 나든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아무것도 없죠. 디스트리뷰션이. 만약에 이걸 한 100번, 1000번, 10,000번 던지면 얘가 이제 2분의 1에 가까워지겠지. 근데 어쨌든 지금은 10개만 찍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라인을 피팅을 하면 요런 파란색 라인이 나오는데 원래는 출발이 그린이었다. 그죠? 뭐 이걸 다시 우리가 또 10개를 찍어 가지고 해보면 또 다르게 나오겠죠. 이 10개의 점은 아까의 10개의 점하고 랜덤하게 달리 또 뽑았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이 직선은 왔다 갔다 바뀔 거예요. 그죠? 얘는 한 번 더 하면 또 다른 애가 나오겠지. 그죠? 이걸 이제 계속 할 때마다 계속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 그린
그리는 출발하는 라인은 똑같은 라인에 출발했지만 10개를 찍으면, 자, 근데 만약에 100개를 찍으면, 자, 똑같은 알고리즘인데, 자, 똑같은 직선에 100개의 점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피팅하라 해가지고, 피팅을 하고, 여기다가 원래의 처음 그린 라인을 찍으면 거의 비싸다, 그죠? 왼상계도 거의 비싸네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0개를 찍으면, 10개를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라인 피팅을 하면 원래 거하고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다른데, 개수가 많으면 원래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뭐 이것도 우리가 100개, 또 새로운 100개를 찍어가지고 보면, 물론 아까하고는 조금 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거의 비슷하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와서, 자, 그래서 프리딕션 하는 어떤 결과가 변동성이 있다, 그죠? 방금 봤듯이. 왜냐하면 샘플 데이터가 작으면. 자, 그래서 리그레션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데이터가 리그레션 모델, 아까 봤듯이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다고 치고 거기서부터 데이터가 제너레이션 해서 왔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X, 주어진 값 X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 Y라고 하는 것에 실제 어떤 값, true value라고 하는 것은 X의 true line, 원래 우리가 왔던 그 직선의 높이가 원래 true value죠. Y에 대한 true value인데, 이거 우리가 true line을 우리가 안 보여주고 그냥 추정하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 리그레션 라인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그 샘플 포인트로부터 리그레션 라인을 구하면 그 리그레션 라인이 true 라인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리그레션 라인을 구했지만 그게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 라인을 구하면, 리그레션 라인을 구했다는 말은 이 X 데이터와 Y 데이터의 관계를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주어진 인풋 데이터가 아닌 다른 새로운 어떤 값을 주면 그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이제 프리딕션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리그레션 프리딕션이에요. 그래서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트레이닝하는 학습한다는 것에 이 데이터에 대한 집합이 있고, 거기 아까 10개면 10개에 대해서 X 레이블에 대한 값이 있고 Y 레이블에 대한 값이 있는데, 여기에 테스트 데이터는 X만 데이터가 있고 Y 데이터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정보가 주어졌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그에 대한 비어있는 데이터 값을 채워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X 값만 가지고 우리는 Y 값을 추정하는 거죠. 프리딕션. 왜? 근데 거기에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프리딕션 한다. 근데 그 리그레션이 얘가 선형적인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1차의 관계이기 때문에, 리니어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라인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프리딕션 했다, 이 말이죠. 자, 다시 그거에 대한 어떤 데모를 잠깐 볼게요. 자, 프리딕션. 우리가 이제 이거 계속 했던 거예요. 베이비에는 뭐 이게 있는데, 뭐 다른 거는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신생아의 몸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얘가 이제 그 임신 얼마 동안 했는가, 그 다음에 엄마의 나이가 있고, 엄마의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래의 문제는 담배를 피는가 안 피는가에 따라서 실제 그 신생아의 몸무게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였고, 이거를 우리가 이 지금 인치하고 센티미터니, 인치하고 온스이기 때문에
이거 센티미터 킬로그램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우리 요 데이터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의 몸무게가 3.4kg 이고 그 다음에 키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는 뭘 쓰려고 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얼마 동안 임신을 했는가 라고 하는 제스테이셔널 데이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웨이트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여학생들은 잘 알겠죠. 이게 보면은 이 36주보다 그 전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이게 조기 분만이라고 하고 적정한 분만은 37주에서 42주 사이라고 하고 42주를 넘었으면 과속 분만이라 가지고 좀 어려워요. 요게 우리가 이제 미국의 CDC에서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과학적인 방법에서. 그래서 대략 그걸 날짜로 보면 곱하기 7을 해가지고 259일부터 임신한 시점부터 279일에서 294일 사이에 분만을 하면 좋다. 이제 이런 거고.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찍어보면 여기에 여기서 스캐터 플롯 다시 해가지고 플롯 해가지고 259 하고 y가 1.5 하고 5.0이죠. 1.5에서 5.0 해가지고 컬러를 블루로 하고 라인 위드스를 1로 해가지고 찍어요. 실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상적인 만삭 분만이라고 하는 그 근방 가지고 259가 아니고 294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세미콜론을 찍으면 얘가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관계를 직선으로 딱 그리는 데 있어서 아웃라이어 점이 추가되면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왜곡을 많이 해요. 이 아웃라이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리그레션 라인을 추정할 때는 이런 아웃라이어들을 최대한 많이 빼고 하면 좋은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150일 만에 A가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아마 이 전체 트렌드에서 봤을 때는 만약 이거를 우리가 직선으로 구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굉장히 몸무게가 작아야 되는데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게 이제 이쪽 멀리 갈수록 이 에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걸 줄이려고 이 라인 전체가 다 구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렛대 원리처럼 저 멀리에서 약간만 조정해도 이 전체 라인이 움직이는 거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줄이고 싶은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사실은 이제 실제로 요 259일에서 294일 요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도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줄이지 않고 여기서는 225에서 이 325 구간에서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게 어느 정도 라인인가를 보면은 여기에 225
이게 325. 이거 우리가 블루를 레드로 해가지고 대략 이게 지금 이제 요 지점에서 그냥 왜 이렇게 했느냐, 뭐 그냥 이게 이제 그 값이 딱 떨어지게 5로 딱 떨어지게 225에서 325 요 중간까지 요 200에서 225 사이 요 기수까지 요 데이터에 대해서만 우리가 리그레이션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항상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우리 리그레이션 라인 처리할 때는 어쨌든 225에서 325 사이의 것만 뽑아가지고 요거를 다시 벌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 데이터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콜레이션을 구하고 콜레이션 구하니까 0.42좀 나왔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하고 핏 라인을 하면 얘가 알아서 이 라인을 쫙 꺼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사실은 이 데이터에 직선으로 피팅한 리그레션 라인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가 원래 이런 라인에서부터 왔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얘는 테이블에 X와 Y라고 하는 컬럼, X라는 컬럼과 Y라는 컬럼, 이 테이블에서 X라는 테이블과 Y라는 테이블 가지고 슬롭 라인, 리그레이션 라인을 구하잖아요. 그 리그레이션 라인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이 슬롭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구하게 되는데 우리 다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자, 슬롭은 T의 테이블에 X 컬럼과 Y 컬럼 가지고 콜레이션 구하고, 콜레이션 어떻게 구하는가? 콜레이션은 X의 컬럼과 Y 컬럼에 대해서 각각 스탠다드 유닛을 구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값들을 모든 항들끼리 곱해가지고 평균 구하면 그게 콜레이션이다 그랬어요. 이너 프로덕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콜레이션 구하면 콜레이션 코에피션트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Y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X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구해가지고 R 곱하기 Y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나누기 X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하면 이 기울기가 나온다. 이 직선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꼭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터셉트는 이게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항상 평균값은 지나기 때문에 평균 X민과 Y민을 대입했을 때 그때의 절편, 그게 바로 Y민 빼기 슬롭에 곱하기 X민 이렇게 해서 인터셉트를 구해요. 그러니까 슬롭과 인터셉트가 테이블에 X, Y 컬럼 두 개 주어지면 슬롭과 인터셉트를 항상 구할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사실은 피티드 라인이에요. 그래서 피티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테이블에 X 컬럼, Y 컬럼 주면 A와 B가 결국 슬롭과 인터셉트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X의 모든 그 실제 값, 테이블의 값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하면 이 라인에서 추정한 값을 구할 수 있죠. 이 Y는 원래 얘가 주어진 Y 값이고 이 피티드 밸류는 이렇게 추정한 라인에서부터 구한 값이죠. 두 개의 값이 차이가 있어요. 레지두얼은 이 두 개의 차이를 뺀 게 레지두얼이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실제 데이터에서 방금 프리딕션 한 거, 피티드 라인, 피티드 밸류로부터 구한 프리딕션에서 빼주면 바로 레지두얼이다. 자,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prediction at이라고 하는 것은 t의 xy를 가지고 슬롭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터셉트도 구해가지고 이 직선에서 x 밸류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그게 우리가 prediction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자, 이거 그냥 실행시키고 자, prediction
at의 birth에 우리가 얼마나 임신을 오랫동안 했는지에 대한 임신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y는 birth weight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얘가 직선을 이미 다 구했을 것이고, 거기다가 300을 줬을 때 나온 어떤 결과값, 이거 우리가 한번 찍어보면 사실은 요거 한 번만 하면 직선을 다 구했을 텐데, 얘는 할 때마다 그냥 구해요. 이게 뭐 효율성 빼고 그냥 테이블 주면 슬롭 구하고 인터셉트 구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x 밸류를 주면 그에 대한 직선에 의해서 구한 값들을 구해주니까, 얘가 주면은 결국 300을 주면 3.7 이렇게 준다, 그죠? 여기서 보면 300을 주면 여기에 3.7 얼마라고 하는 직선에 요 값을 구해준다. 그게 우리가 prediction at 300이에요. 그래서 x에 300을 넣고, 그 다음에 벌써 스캐터에 이거 피트 라인 추려해가지고 끈 후에 플롯에 xx 주고, x가 300이죠. 그 다음에 prediction at 300을 주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요 점을 준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regression prediction을 구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x와 y라고 하는 관계에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라인을 내부적으로 구한 후에 x 주어지면 그 라인에 해서 prediction된 y 값을 항상 우리는 구해진다. 그게 우리가 방금 그렇게 구할 수 있었다. 그죠? 이게 regression prediction이다. 자, 그런데 그럼 그 prediction이 아까 봤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 원래 라인이 그린 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임의의 노이즈 값을 넣어가지고 점들을 막 10개만 딱 샘플링 한 후에 그것에서 직선을 리그레이션 라인을 뽑으니까 원래 그린 라인하고 많이 다른 임의의 라인을 구했죠. 그 말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샘플링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산모와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뽑아도 만약 우리가 한 천 명의 산모에 대한 데이터를 모았다 하더라도 실제 모집단의 풀을 다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샘플링한 그 자체만으로는 거기서 프리딕션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사실은 값이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샘플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써서 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모집단에서 다시 지금까지 임신한 해가지고 그 이제 아기를 낳을 부근에 있는 산모들 다시 모집해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충분한 샘플링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부트스트랩 기법을 써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부트스트랩으로 스캐터 플롯을 다시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리샘플링 된 플롯에서 프리딕션을 했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결국 우리가 이 리그레이션 라인을 이용해서 프리딕션 한 값이 계속 바뀔 거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우리 계속 여러 번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이제 남는 건 컴퓨팅 파워와 시간밖에 없으니까 한 1000번 하는 거죠. 그럼 1000번 하면 그때 아까 300이라고 하는 값을 줬을 때 300일 후에 아기가 태어나면 몸무게가 3.7 얼마라고 했는데 그것이 부트스트랩 샘플링 할 때마다 리샘플링 할 때마다 값은 자꾸 바뀔 거예요. 그럼 그것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을 텐데 거기서 95% 신뢰 구간으로 딱 자르면 우리는 최소한 모집단에 300일 후에 아기가 태어날 때 그 범위가 95% 신뢰 구간 안에는 항상 요 범위가 된다. 이걸 우리가 파퓰레이션이 그럴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자 이 말이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다 반복해가지고 요 문제에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적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든 프리딕션을 우리가 임프리컬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만들고
거기에 중간에 95% 인터벌로 딱 뽑으면 그게 바로 실제 그 prediction Y의 값에 population의 95% 신뢰 구간으로 뽑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에 대한 true line은 우리 몰라요. true line은 여기서의 true line은 population의 true line인데 그 population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population이라고 하는 게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계속 이제 미래 애들도 계속 태어나니까 미래까지 다 합친 게 전체가 다 population이기 때문에 우리가 population에 대해서 우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true line의 그 height라고 하는 것에 95% 신뢰 구간으로 우리는 approximation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부트스트래핑은 뭐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는 뭐 이거 이해할 필요 없다 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우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크기가 10과 11 사이즈로 하고 서플롯은 3, 2에 첫 번째 해서 스캐터 플롯을 먼저 찍고 다크 블루로 벌스 1번과 벌스 2번 벌스 1번과 벌스 0번 벌스가 이거죠. 벌스에 0번과 1번을 찍고 그 다음에 리밋을 아까 225에서 325로 아예 처음부터 고정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X 리밋을 두고 오리지널 샘플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6번 6번 해가지고 쭉 찍어 6번이고 5번이에요. 1부터 6까지니까 그래가지고 동일하게 리샘플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리샘플드라고 하는 것은 벌스에서 샘플하면 셔플링 해서 동일한 개수만큼을 반복 가능하게 해가지고 리샘플링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찍었죠.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리지널 샘플이 있고 여기서 동일한 개수만큼 쫙 뽑아가지고 부트스트래핑 해가지고 다시 리샘플링 한 거고 또 2번, 3번, 4번, 5번 이게 사실 그냥 매번 계속 부트스트래핑으로 다시 만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300이라고 하는 그에 대해서 값을 이 라인에 대해서 구해보고 그 다음 또 새로운 라인에도 구해보고 또 그 다음에 또 구해보고 이렇게 구해보면 이 값이 다 조금씩 바뀔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얘를 211대 하고 300일 때 하고 320일 때 각각에 대해서 구해가지고 라인을 끄면 얘가 지금 총 10번을 끄면 10번이 막 라인이 쭉쭉쭉 그려지는데 이 전체를 다 안 긋고 여기에 211대 그 다음에 300일 때 320일 때 이렇게 3개의 점에 대해서 쭉 해가지고 300일 때의 점만 쭉 보여줬어요. 이게 너무 잘 안 보이니까 더 좁혀가지고 평균값 구하고 이 라인을 291과 309 이렇게 좁은 구역에 대해서만 다시 테이블을 구해서 슬로프와 인터셉트 그것 때문에 각각에 해당되는 그때 291일 때 값, 300일 때 값, 309일 때 값 이거 다 부트스트래핑으로 리샘플링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슬로프와 인터셉트 구하고 각각 291일 때, 300일 때, 309일 때의 값을 프리딕션 한 거예요.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직선으로 그어보면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나 하면 여기 보면 요 평균 있잖아요. 평균. 얘가 우리가 이제 이 평균은 부트스트래핑 해가지고
나온 어떤 그 결과의 평균인데, 그건 우리 앞에서 계속 했어요. 원래 파퓰레이션의 민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샘플링 해가지고, 그 샘플링에 대한 민을 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부스트래핑 해가지고 그 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 그것은 사실은 따져보면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라인을 피팅하면 이 끝부분은 이렇게 많이 변한다, 이거죠. 슬롭이 약간씩 변하니까 데이터가 샘플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을 피팅을 했을 때 평균값에서도 약간 변하지만 왜냐하면 민 값도 변하니까 부스트래핑 한 그 샘플링의 민 값도 변하니까 바뀌지만 그것의 변화보다는 가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좁혀가지고 확대해서 찍어보면 이렇게 값이 많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bootstrap prediction 해가지고 반복을 2500번 반복하면서 txy의 새로운 ux를 계속 리샘플링 해가지고 또 뽑고, 이게 사실은 리샘플링 해가지고 많이 뽑으면 좋겠는데 특정 uxx에 대해서만 y를 뽑으니까 사실은 이게 좀 낭비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prediction에 대해서 리샘플링 해가지고 부스트래핑 리샘플링 해가지고 x, y 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라인 만들고 그 라인에서 ux를 줬을 때 그 y 값만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여기다 계속 append하는 거죠. prediction을 처음에 make array를 empty array를 만들고 이 2500번 반복하면서 부스트래핑 해가지고 prediction 해서 그 값을 y를 여기다가 계속 add 해가지고 prediction 하니까 이 prediction의 이 랭스가 얼마예요? 네? 얼마? 네, 2500이다, 그죠? 너무 한심한 질문을 해가지고 미안한데 긴급 공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prediction에 95% prediction 인터벌 해가지고 2.5에서 97.5 해가지고 퍼센타일을 구해서 left, right를 구해서 이것에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라운드 해가지고 라운드, 레프트, 라운드, 레프트, 라이트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여기에 원래 테이블에 predictions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컬럼 만들어가지고 이걸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요 레프트 라이트를 밑에다가 노란색 줄로 쫙 꺼가지고 보여주면 이렇게 된다. 2500번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매번 할 때 이게 미리 실행시켜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는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3.7 얼마 나왔는데 이게 이제 2500번 하면 3.7 한 3? 2? 3.72이 가장 많고 이런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을 벨 쉐입으로 하고 거기에 95%가 여기서 같이 된다, 그죠? 자, 그냥 자, 그래서 x의 어떤 다른 값들에 대해서의 프리딕션도 우리는 쉬워요.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y에 대한 그 프리딕션 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 x 값에 의존적이다, 그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x가 평균 값에 가까이 있으면 별로 변화가 적을 것이고 가쪽으로 갈수록 이 리그레이션 라인이 변동이 심해가지고 그 값의 변동도 크다, 이거죠? 그래서 그 프리딕션의 만약 95%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도 민에 가까우면 굉장히 좁을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냥 민에 대한 95% 신뢰 구간의 파퓰레이션의 프리딕션 한 것
그거하고 똑같고, 이제 이 가 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값이 커진다, 이 범위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는 x가 300일 때 해보면 이렇게 되고 230일 때 부트스트래핑 해가지고 그 다음에 280일 때 이거 다 지금 이게 2500번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30일 때 이런 형태의 이 구간, 노란색 구간이 있고, 이게 아마 여기 보면은 3.65에서 3.75니까 거의 한 0.1 정도 구간이죠. 이거는 2.5에서 2.75니까 이게 0.2 정도 구간이죠. 얘는 뭐 이 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 개에 대해서 각각 해보면 아까 이런 형태의 직선 쫙 있는데 당연히 아까 300일 때 요 구간과 220일 때 구간, 320일 때 구간 이 각각의 구간마다 이 범위가 다르다. 우리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true slope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아까는 지금은 이제 어떤 x에 대해서 그 점을 구했지만 지금은 이제 슬로프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성을 해가지고 보면 기울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그 기울기의 관점에서만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실제 true slope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캐터 플러스 부트스트랩으로 스캐터 플롯을 구하고 그에 대해서 부트스트랩된 포인트들 플롯들에 대해서 리그레션 라인을 구하고 그때 그 리그레션 라인의 슬로프만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슬로프들을 쭉 모아서 전체 디스트리뷰션 구하고 그것의 95% 구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하면 되죠. 그게 뭐 똑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중간에 95% 인터벌을 구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결국 이게 true line이라고 하는 것은 population의 실제 슬롭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true slope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 burst에 대한 스캐터 해가지고 라인을 구했는데 이것도 역시 원래 population에서 샘플링 한 거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슬로프를 구하면 0.015이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bootstrap slope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이건 이제 2500번 하는데 설명하기 전에 먼저 돌려놓고 그래서 이게 이제 똑같이 bootstrap 해가지고 샘플하고 그리고 bootstrap 샘플링 한 후에 이것에 대한 슬로프를 구해가지고 bootstrap 슬롭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 슬롭스라고 하는 empty array에다가 계속 append 해가지고 슬롭을 쭉 구하니까 이것도 역시 랭스가 2500인 그런 슬롭의 배열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퍼센타일을 구하고 2.5와 97.5 해가지고 레프트 라이트 구하고 이것도 라운드 3으로 라운드 해가지고 실제 원래 오리지널 T에 observed slope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95% 구간의 슬롭을 가지고 보는 거지. 자, 그래서 보니까 원래 슬롭 0.015였고 이게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0.01호였고 그게 거의 중간에 있다, 그죠? 있으면서 95% 신뢰 구간으로 하면 0.013부터 해서 0.017 정도까지의 범위에 우리가 슬로우의 기울기의 구간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리그레션 프라이드를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어떤 샘플에서 기준을 해가지고 우리가 슬로프를 먼저 관측을 했고, 그 다음에 우연찮게도 그 샘플 스캐터 플롯에서 구한 그것이 우연찮게도 그냥 그럴 것이다. 원래 이제 물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부트스트랩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얘가 실제로는 플랫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슬롭이 플랫하다는 말은 두 개의 x와 y에 있는 그 값들이 서로 연공관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correlation coefficient가 0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플랫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우연찮게도 지금 구한 이 샘플에서는, 이 샘플은 원래 파퓰레이션에서 샘플링한 것일 것이고, 그 샘플링한 그 값 자체가 여기서 슬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제로는 슬롭이 없는데 원래는 플랫한데 우연찮게 그냥 슬롭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문제를 우리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이런 거죠. 원래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절편이 10이고, 그럼 이게 이제 10을 지나죠. 이런 라인에서 25개의 점을 랜덤으로 구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데, 자, 여기서 얘가 원래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이거 피팅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리니어 라인을, 리그레이션 라인을 구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트루 라인이 원래는 플랫한 거였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우연찮게 그냥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샘플링 한 것에서 이렇게 구했을 때 얘가 실제로 플랫한 데서부터 이렇게 구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데 이렇게 구해졌는 건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것이 원래는 이것도 사실은 우연찮게도 이렇게 많이 기울어졌어요. 다시 하면 아마 그렇게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할 때마다 달라지죠. 이것도 굉장히 플랫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결과가 실제로 오리지널은 플랫한 것에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우리 이제 이렇게 하죠. 원래 얘는 트루 라인이 슬롭이 0이야. 이게 우리가 널 하이포테시스예요. 이제 원래 슬롭은 0이야. 이게 이제 널 하이포테시스고, 얼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는 아니야, 이게 원래 트루 라인의 슬롭은 0이 아니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계속 우리 했던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먼저 트루 슬롭에 대한 걸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이것을 원래 파퓰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하는 수 없이 부트스트랩으로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겠죠. 그래서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고 그 컨피던스 인터벌에서 우리는 그 인터벌 안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null hypothesis를 리젝트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우리가 뭐 95% 신뢰 구간 안에 슬롭에 0이라고 하는 애가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면 그러면 사실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젝트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데모를 보면 자, 여기 birth에 스캐터에 maternal age가 있고 birth weight이 있어요. 그래서 maternal age에 따라서 birth weight이 있는데 슬롭을 구하면 0.0026이다. 그죠? 0.0026이니까 사실은 이게 거의 0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it 라인을 끄면 근데 이게 0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0.002인데 어떻게든 미세하게라도 약간은 이제 포지티브하게 약간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 얘의 true 라인은 슬롭이 0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산모의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아기의 신생아의 몸무게가 더 늘어난다. 상식이 안 맞죠. 사실은 이제 이 자체는 당연히 관계가 없다. 이게 리그레션 라인이 0이다. 기울기가. 이렇게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 null hypothesis는 true 라인의 슬롭은 0일 거야. 이런 거고 이제 alternative hypothesis는 0이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똑같이 bootstrap 슬롭을 해가지고 2500번 여기서부터 샘플링 해가지고 슬롭에 대해서 구하죠. 다행히 우리가 함수를 잘 만들어 가지고 한 번만 딱 클릭하면 쫙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고 여기에 마이너스 0.003부터 0.008이라고 하는 이 범위에 95% 신뢰 구간으로 그 구간이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0이 95% 신뢰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이 아니야 라고 null hypothesis를 리젝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 population의 그 regression 라인의 슬롭이 0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95% 구간 안에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리젝트 시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슬롭이 항상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리젝트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한다. 그죠? 왜냐하면 이 안에 95% 구간 안에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끝냈어요. 자, 그럼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